대한민국 양궁 또 금메달 싹쓸이. 이젠 너무 당연해서 금메달 못 따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덜란드 스포츠 평론가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네요. 우리가 메달을 못 따다니 말도 안 돼. 한국을 향한 원망 섞인 한탄이 들려옵니다. 양궁 금메달을 꿈꾸던 네덜란드의 야망이 산산조각 난 순간 그들의 시선은 어느새 한국을 향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네덜란드에서 한 스포츠 평론가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요. 과연 이 평론가의 충격 고백,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의 스포츠 평론가 요한나 반데어 메어입니다. 평소 다양한 스포츠를 다루지만 특히 양궁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죠. 이번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저는 네덜란드 양궁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네덜란드 양궁팀은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로라 반다르빈켈과 루펀과 같은 선수들은 세계 랭킹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이번 올림픽에서의 메달 가능성을 높였어요. 하지만 파리 올림픽에서 벌어진 일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 팀은 한국에 완벽하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개인전, 단체전 할 것 없이 우리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의 벽을 넘지 못했죠. 특히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에 졌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파리 올림픽에서 벌어진 일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 팀의 기량이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발끝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런 결과를 보니 정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기에 더욱 답답했죠. 한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진 것 같아 좌절감마저 들었어요.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로 패배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한국을 이길 수 있을지 그 길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져 한숨이 나왔어요. 경기를 지켜보면서 한국 선수들의 실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집중력, 정확성, 그리고 팀워크는 정말 대단했어요.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반면 우리 선수들은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했어요. 평소 실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패배로 네덜란드 양궁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계 최고 수준과의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올림픽 성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들이 대부분 무기를 다루는 종목이더라고요. 양궁은 말할 것도 없고 펜싱, 사격 같은 종목에서도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전투 종목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역사적 배경이나 국민성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국의 스포츠 종목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양궁, 펜싱, 사격 같은 무기 종목에서 한국이 왜 그렇게 강한지 궁금했죠. 종목에 대해 알아보기 무섭게 한국은 펜싱과 사격에서도 메달을 따고 말았어요. 펜싱에서는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그의 경기를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칼을 다루는 그의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그리고 사격에서는 10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16세 반효진 선수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죠. 이런 결과를 보면서 한국의 스포츠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양궁 종목은 오래전부터 상위권을 석권하고 있었더라고요.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거의 모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니 정말 놀라워요. 특히 여자 단체전에서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10연패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압도적인 성과를 보면
한국 양궁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개인전에서도 수많은 금메달을 따냈고 남자 단체전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혼성 종목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메달을 따내고 있더라고요. 한국 양궁의 이런 오랜 전통과 노하우가 지금의 강세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한국의 감독이 인도의 양궁 감독으로 발탁돼 가게 되었죠. 백운기 감독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팀을 이끌고 금메달 2개를 따낸 실력자였죠. 인도는 한국의 양궁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그를 영입했어요. 백 감독은 2년 동안 인도 양궁팀과 함께 훈련했고 그 결과 인도 선수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해요. 한국 감독의 영입은 인도 양궁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백운기 감독의 지도 아래 인도 선수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특히 남자, 여자, 혼성 3개 팀 모두가 올림픽 참가권을 따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어요. 이는 12년 만의 쾌거였대요. 한국식 훈련 방법과 기술이 인도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린 거죠. 백 감독의 체계적인 지도로 인도 양궁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했어요. 이런 성과를 보면 한국 감독의 실력과 노하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올림픽 직전에 인도 양궁협회가 백 감독을 갑자기 해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유인즉슨 올림픽 경기장 출입을 위한 AD카드를 백 감독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협회 사무총장과 가까운 물리치료사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감독을 교체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백 감독은 2년 동안 인도 양궁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다니 정말 듣기만 해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인데 백운기 감독과 한국 분들을 얼마나 더 화가 나시겠어요? 인도 양궁협회의 결정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에요. 선수들의 노력과 꿈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양궁이라는 스포츠 종목은 그 무엇보다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이런 행동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는 걸 모르나요? 정말 실망스럽고 안타까웠죠. 양궁이라는 스포츠는 정신력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올림픽과 같은 큰 무대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인도 선수들은 갑자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코치를 잃었어요. 이것은 선수들의 멘탈에 엄청난 타격을 줬을 거예요. 코치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수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죠. 특히 백 감독은 2년 동안 선수들과 함께 땀 흘리며 신뢰관계를 쌓아왔을 텐데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혼자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엄청났을 거예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큰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런 상황에서 평상시 기량을 발휘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이 경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8강에서 탈락한 것도 어쩌면 이런 멘탈적인 문제 때문일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인도 양궁협회의 결정은 스포츠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죠. 백 감독과 선수들이 2년 동안 쏟아부은 노력과 열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거예요.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서 팀 전체와 국가의 명예에 먹칠을 한 행동이에요. 스포츠는 공정성과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모든 가치를 짓밟았죠. 결과적으로 인도 양궁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선수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을 거예요. 이번 사건이 스포츠계에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선수들의 미래와 꿈을 희생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인도 선수는 첫 발부터 4점을 맞히며 완전 패배를 하였죠. 이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던 인도 양궁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선수들의 표정에서 불안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집중력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백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마치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4점이라는 낮은 점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인도 양궁협회의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격 부문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쳤어요. 특히 16세의 반효진 선수가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 메달은 한국의 하계올림픽 역대 100번째 금메달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도 세웠어요. 반효진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나이가 어리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녀의 눈빛에서 베테랑 선수 못지않은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는 오예진 선수와 김보민 선수가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어요. 두 선수의 활약으로 대한민국은 사격에서만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따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죠. 이렇게 양궁에 이어 사격까지 석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선수들 대부분이 10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침착하게 경기를 치르고 메달까지 따내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스포츠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통쾌하고 궁금했던 건 펜싱 부분이었어요. 한국을 무시하고 일부러 북한이라 부르고 SNS에 올라온 한국 국기를 일부러 흐릿하게 보이게 하는 짓을 했는데 그런 개최국의 주종목을 이겨버리다니 아주 통쾌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의 이런 무례한 행동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실력으로 당당히 맞섰어요. 특히 펜싱은 프랑스의 자존심과도 같은 종목인데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게 바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통쾌하고 궁금했던 건 펜싱 부분이었어요. 한국을 무시하고 일부러 북한이라 부르고 SNS에 올라온 한국 국기를 일부러 흐릿하게 보이게 하는 짓을 했는데 그런 개최국의 주종목을 이겨버리다니 아주 통쾌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활쏘기, 검술 등이 중요한 무예로 여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전통이 현대 스포츠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렸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니 이 주장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언론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어요. 화랑의 후예니 무사의 피니 하는 말들이 그렇죠. 듣기에는 멋있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 한국의 스포츠 성과는 아마도 최근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과학적 접근, 그리고 선수들의 노력 덕분일 거예요. 역사적 전통보다는 현재의 노력과 투자가 더 중요한 요인일 것 같아요. 이런 현실적인 분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죠. 실제로 한국의 무기 종목 성공 비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거의 전통보다는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먼저 한국의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육성한다고 해요. 특히 양궁의 경우 선수 선발 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을 배출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또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훈련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양궁 선수들은 VR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한다고 해요. 사격 선수들도 AI 분석을 통해 자신의 자세와 호흡을 교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과학적인 접근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스포츠 심리학 분야도 매우 발달했다고 해요. 선수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대요. 이는 특히 올림픽과 같은 큰 무대에서 실력 발휘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에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지원해온 결과가 지금의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어릴 때부터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교육을 받는데 이런 점이 정밀함이 요구되는 무기 종목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국이 무기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과거의 전통이 아닌 현재의 노력과 투자, 그리고 과학적 접근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특히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정신력과 깊은 연관이 있는 종목이에요. 양궁의 경우 한 발 한 발이 모두 중요하죠. 작은 떨림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극도의 집중력과 평정심을 유지해야 해요. 한국 양궁 선수들이 보여주는 흔들림 없는 모습은 정말 대단해요. 사격도 마찬가지예요. 총구의 미세한 움직임이 점수를 좌우하죠. 호흡 조절,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의 집중력, 그리고 외부 요인에 동요되지 않는 정신력이 필요해요. 한국 사격 선수들이 보여주는 침착함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펜싱은 순간적인 판단력과 정신적 회복력이 중요해요. 공격과 방어를 빠르게 전환해야 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필요하죠. 오상욱 선수가 보여준 끈기와 투지는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정신력이 요구되는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한국의 교육이나 문화가 이런 면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인내심과 집중력을 기르는 교육, 그리고 끈기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파리올림픽이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 이번 파리올림픽은 시작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개최국 프랑스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죠.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SNS에 한국 국기를 흐릿하게 게시하는 등 여러 차례 무례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어요. 오히려 이런 역경이 그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항의하기보다는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져 더욱 감동적이에요. 특히 프랑스의 주종목인 펜싱에서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그 의미가 더욱 클 것 같아요. 개최국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가장 우아한 복수가 될 수 있겠죠. 이미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갖춘 한국 선수들이 이번에는 어떤 기록을 세울지 정말 궁금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승리 후에도 겸손한 태도,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 등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 세계에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시작은 불편했지만 이번 올림픽이 끝날 때쯤엔 모두가 한국 선수들의 실력과 정신에 감탄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를 통해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한국의 스포츠 성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의 실력도 대단하지만 그들의 태도와 정신에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직 한국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한국에 가볼 생각이에요. 어떤 나라이길래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무기 종목을 휩쓸게 됐는지,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이 어떤지 직접 보고 싶네요. 이제는 올림픽 경기를 볼 때마다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게 되네요. 그들의 경기를 보며 가슴이 뛰고
메달을 따면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스포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올림픽을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인구나 국토 면적으로 보면 결코 크지 않은 나라인데 스포츠에서 보여주는 힘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체험해 보고 싶어요. 어쩌면 그 속에서 한국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한국의 스포츠 시설도 둘러보고 싶어요. 어떤 환경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탄생하는지, 그들의 훈련 과정은 어떤지 직접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한국 관광 일정 루트를 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림픽 열기가 뜨거운 요즘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